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고 나서 동시에 자원지대인 동남아 정복에 나섰고 1942년 봄에 동남아 곳곳에서 군사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어 여러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초반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맞는 미국과 일본의 국력 차이는 엄청나서 1936년에 미국은 전 세계 철강의 거의 40%를 생산해서 일본의 10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1900년부터 태평양 전쟁 개전 직전까지 미국과 일본의 전체 경제 크기를 비교해보면 1940년에 미국 경제 규모가 일본의 4배를 훨씬 넘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일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1939년 8월 30일부터 연합함대 사령장관으로 일본 해군을 지휘하던 야마모토 이소로쿠 해군대장은 당시 총리 대신이던 고노에 후미마루가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묻자 하기 싫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해군은 초반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잘 싸울 수 있지만 전쟁이 2년에서 3년이 넘어가면 전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940년 9월 27일에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동맹 조약을 맺긴 했지만 미국과의 전쟁은 적극적으로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쟁은 일어났는데요. 야마모토 대장의 이 말을 두고 남태평양에서 제4함대를 지휘했던 이노우에 시게오시 중장은 야마모토 대장이 우유부단한 고노에 총리에게 필요 없는 말을 해서 일본이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1942년 여름 일본에게는 당면 과제가 있었습니다. 비록 진주만에서 미군이 피해를 입었지만 엄청난 공업 생산량으로 언젠가 하고 말 반격. 그럼 미국은 반격을 어느 지역부터 진행하게 될까요? 가장 좋은 후보지는 바로 호주입니다. 이곳에 근거지를 마련하면 일본이 점령한 동남아 지역과 매우 가깝게 되어서 반격을 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만약 호주를 이용할 수 없다면 결국 진주만밖에 남지 않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보급 등의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일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미국에서 호주로 가는 길목을 최대한 막아야 했고 1942년 8월부터 솔로몬 제도에서 더 정확히는 과달카날 섬에서 큰 전투가 벌어진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일본군이 이 방어선을 완성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미국의 목표였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상황은 1942년 5월에 사노해 해전과 6월에 미드웨이 해전을 거치면서 일본은 거의 400대의 항공기를 2달 만에 잃어버렸는데요. 과달카날 전투가 일어나기 한 달 전인 7월 초에도 항공기 생산이 소모를 못 따라잡고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5, 6월에 항공모함 5척 손실과 더불어 이 점도 일본이 이 시점에 솔로몬 제도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지 못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상황은 숙련된 조종사들의 계속된 소모와 함께 과달카날 6개월 전투를 거치면서 훨씬 더 악화됩니다. 과달카날 비행장의 건설은 일본 해군 소관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공군이 없었고 육군에는 육군 항공총감부 산하 육군 비행전대, 해군에는 해군 항공본부 산하 해군 항공대가 있어서 각 군이 항공 전력을 따로 운용했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담당하는 육군 부대와 해군 부대는 당연히 달랐는데요. 이 지도에서 보이는 라바우를 기점으로 한 동부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를 관할하는 육군은 제17군, 그리고 같은 지역을 관할하는 해군은 제8함대였습니다. 과달카날, 일본어로는 가다루 카나루에서의 해군주도 비행장 건설에 대해 일본 해군성에서 육군 참모본부 역할을 하는 군령부 작전과에서 육군 참모본부 작전과로 이에 관해 문서를 전달했지만 육군 참모본부에서는 작전과 내부에서만 일을 돌려보고 육군 산하부대로 회람시키지 않아서 미 해병대의 과달카날 상륙대까지 육군은 비행장의 존재에 대해 몰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과달카날 및 툴라기가 미군에 의해 공격당하자 먼저 연락을 받은 일본 제8함대는 육군 제17군에 지원 병력을 요청합니다.
이때 육군 제17군에는 호리이 토미타로 소장 휘하에 남해 지대가 있었는데요. 코코다 트랙을 통해 포트 모레스비를 점령하기로 되어 있던 이 부대를 과달카날로 돌리는데 제17군은 반대하고 결국 다른 부대가 과달카날로 향하게 됩니다. 이 다른 부대는 이후에 나올 영상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미군에 대항해 해군이 동원할 수 있는 부대는 라바울에 거점을 둔 해군항공대 제25 항공전대의 항공기들과 제8함대 함정들이었는데요. 제25 항공전대에는 일식 육상 공격기 27대, 99식 함상 폭격기 9대 및 영식 함상 전투기 제로기 17대, 총 53대의 항공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미군이 언젠가 뉴기니 혹은 솔로몬 제도 쪽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시기는 1943년 이후로 보고 있었습니다. 1942년 8월 7일에 1만 5천여 미 해병대의 대병력이 과달카날과 툴라기에 상륙한 이후에도 처음엔 이 상륙을 강행 정찰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동부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를 맡은 제8함대도 과달카날 상륙 이전 한 달도 채 안 된 1942년 7월 14일에 편성되었는데요. 기함인 중순양함 추오카이 이외에 경순양함 2척 그리고 구축함 4척만이 주력이었습니다. 해군 관할기지에 대한 공격으로 주로 해군함대와 항공대를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사이 일본 측에서 먼저 움직인 것은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제25 항공전대 항공기들이었습니다. 8월 7일 일본 항공기들의 미군 상륙부대 공격은 이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미른만 연합군 기지를 공격하기로 되어 있던 일식 육상 공격기들이 육상 공격용 폭탄을 어뢰로 바꾸지도 못하고 높은 고도에서 그냥 떨어뜨리는 바람에 한 발도 명중 못 시키고 약간의 항공기 피해를 입고 퇴각했습니다. 미군으로서는 상륙부대와 보급물자에 대한 첫 공습을 무사히 넘긴 셈인데요. 제8함대에서도 미군 상륙부대를 바다에서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해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 정찰기들도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 항공모함을 찾아서 툴라기와 과달카날 근해로 정찰기를 보내 수색했으나 기후 불량으로 당시 과달카날 서쪽에 있던 미 항모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제8함대만으로 상륙부대에 돌입해서 전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일본군은 비스마르크의 북쪽에 있던 애드미럴티 제도에서 활동 중이던 제6전대를 황급히 라바울로 재배치하던 중이었습니다. 제6전대에는 중순양함 4척이 있어서 어느 정도 화력이 확보가 되는 건데요. 그 4척은 먼저 아오바형 중순양함의 1번함인 9,000톤급 중순양함 아오바, 그리고 아오바형 중순양함 2번함인 키누가사, 후루타카형 중순양함의 1번함인 1만톤급 중순양함 후루타카, 그리고 같은 후루타카형 2번함인 카코, 이렇게 4척이었습니다. 이 4척의 중순양함은 전부 1926년에서 27년 사이에 취역했습니다. 당시 제6전대의 지휘관은 고토 아리토모 해군 소장이었습니다. 제8함대의 지휘관은 미카와 군니치 중장이었는데 그 휘하에 사령부 참모로 카미 시게노리 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라바울로 오고 있는 제6전대와 제8함대 기함인 중순양함 초카이를 동원해 미군 항공 전력을 피해 야간에 과달카날 상륙 및 보급부대를 공격한다는 작전을 세우고 이 작전 계획이 채택돼서 8월 7일 당일 숨가쁘게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6전대 중순양함 4척 이외에 제8함대의 기함인 1만 3천톤급 초카이, 그리고 같은 제8함대 소속인 4,000톤급 경순양함 텐류, 제4함대 소속인 4,000톤급 경순양함 유바리와 1,400톤급 구축함 유나기, 이렇게 총 8척의 함정이 과달카날 미군 함대에 대한 야간 기습작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대의 주력은 역시 5척의 중순양함들이었습니다. 이 8척의 함정들은 8월 7일 저녁 때 뉴 아일랜드 섬 남단에 집결하고 다음날 밤 야간 기습을 하기 위해 과달카날을 향해 출발합니다. 일본 해군 함정들이 숨가쁘게 움직이는 사이 일본 해군항공대도 8월 7일에 실망스러운 결과를 뒤로하고 다음날 다시 한번 공격을 준비합니다. 제8함대 그리고 제25 항공전대도 최우선의 공동 목표는 어딘가에 있을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군은 이때에도 날씨 문제로 미국 항모를 찾아내는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8월 8일 오후 12시 무렵 일본 항공기들이 다시 상륙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날아왔습니다. 전날 공습에서 육상 공격용 폭탄으로 실패한 일식 육상 공격기 23대는 이번에는 어뢰를 달고 호위 제로기 15대와 함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항공기들이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대공포화가 일본기들을 뒤덮어버렸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있던 미군 함정들이 낮게 날아오는 뇌격기에 집중 공격을 퍼부은 것인데요. 당시 사진을 보면 미군의 집중 포화를 뚫고 공격을 시도하는 일본 항공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증언에 의하면 미군의 공격이 워낙 강해서 일본기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일본 뇌격 부대는 미군의 집중적인 대공포화로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23대의 뇌격기 중에서 어뢰를 제대로 투하한 항공기는 2세대 뿐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공격대가 라바울로 귀환했을 때 작전에 참가한 총 23대의 일식 육상 공격기 중에서 미군의 대공포화와 호위 전투기의 공격으로 18대의 일식 육상 공격기가 떨어지고 5대만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호위 제로기도 2대가 격추되었습니다. 일본기들은 돌아와서 미군 순양함 7척, 구축함 2척을 침몰시키고 다수의 수송선을 대파시켰다고 보고했으나 이를 믿을 수 없었던 제25 항공전대 지휘관 야마다 사다요시 소장은 순양함 1척, 구축함 1척, 수송선 9척 격침으로 줄여서 보고를 올립니다. 1942년 8월 8일 정오의 공습에서 미군 함대는 수송선 조지 F. 엘리엇이 격추당하고 갑판에 떨어진 일본기로 인해 일어난 큰 화재로 계속 과달카날 해역에서 불타다가 이후 침몰했습니다. 이때 미군 구축함 듀이에서 마크 15형 어뢰 3발을 발사해서 자침시키려고 했으나 단 한 발도 명중되지 않거나 불발이 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구축함 자비스가 일본 항공기들이 떨어뜨린 극소수의 어뢰 중 하나를 맞고 14명의 병사를 잃고 과달카날 해안으로 견인되어 갔습니다. 여기서 미군의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일본군의 공습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가져옵니다. (8월 8일) 오후가 되면 미군이 과달카날의 일본군 비행장을 점령하고 상황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며 툴라기 쪽 전투도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달카날 남서쪽 해상에서 항공모함 부대를 이끌고 있던 플래셔 제독은 일본군이 꾸준히 공습해오고 미군 호위 전투기들에도 피해가 가고 연료 상황도 좋지 않자 8월 8일 저녁 6시경 항공모함 부대에 철수를 명령합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급 물자를 하역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항공모함 전투기들의 호위가 없다면 수송선단은 잠재적으로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이런 사정을 뒤로하고 일본군 제8함대의 함정들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과달카날 바로 북쪽에 위치한 사보섬까지 와서 전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사보섬 해전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는 제1차 솔로몬 해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전투는 전투가 끝난 이후 연합군 병사들 사이에서 배틀 오브 파이브 시팅 덕스 5마리의 앉은뱅이 오리 전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일까요? 항공모함 지원이 없는 일본군이 이 해전을 어떻게 치르는지 등 이런 점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사보섬 해전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투 상황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